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중력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면파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고요. 평면파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파동이기도 하고, 선형근사 범위에서는 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임의의 파동을 평면파로 분해할 수 있으니까 평면파를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 시공간에서 한 지역에 국한된 중력파의 소스가 있을 때 다극전개, 멀티폴 익스펜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소스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의 중력파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면파 공부를 할 때도 그랬듯이 먼저 전자기파 경우를 잠깐 복습을 하고 중력파 계산으로 넘어감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자기학 공부하면서 멀티폴 레디에이션 부분을 공부한 기억이 자세히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을 되살릴 겸 한번 같이 복습을 해봅시다. 출발점은 그냥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평면파 공부할 때는 소스를 다 껐지만 오늘은 소스의 영향을 추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소스를 켠 상태에서 파동 방정식을 적어야 되고, 소스가 있더라도 저 로렌스 게이지를 쓰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게이지 컨디션으로 파동 방정식 모양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고, 달랑버션 오퍼레이터를 시간 부분이랑 공간 부분을 분리해서 쓸 텐데요. 물론 우리는 상대론을 하고 있지만 저 소스 쪽의 움직임이 빛의 속도에 비해서 느리다라는 가정을 조금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저 시간 부분, 공간 부분이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것도 유념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파동 방정식에서 좌변에 달랑버션 오퍼레이터가 포텐셜에 액트하는 게 있고 우변에 소스가 있는데, 다행히 이 방정식이 그렇게 많이 복잡한 방정식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그린 펑션 방법을 쓰는 건데요. 뭐 처음부터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냥 전자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 쓰면 쿨롱 포텐셜 계산할 때부터 있었던 4파이분의 1 앞에 붙어 있는 건 계속 있고요. 소스가 분자에 들어오고 소스 쪽도 시간, 공간 변수에 의존을 하고요. 소스 쪽의 좌표를 X'이라고 하고, 소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벡터 포텐셜을 계산할 때 그 벡터 포텐셜을 특정하는 위치를 X라고 하면 그린 펑션에서 X와 X'의 차이가 분모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자연스럽고, 이 포뮬라 전체에서 제일 non-trivial한 부분은 저 소스에 들어오는 타임이 소위 retarded time이라고 t에서 x 빼기 x 프라임 거리를 뺀 만큼, 뭐 상대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면 방속으로 나눠주는 거를 대놓고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제 retarded time의 의미는 어떤 소스의 변화가 포텐셜에 영향을 줄 때 바로 같은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더 과거의 소스가 현재의 포텐셜에 영향을 준다, 상대론적 인과율이 잘 만족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파동 방정식이 로렌스 코베렌트한 식으로 적혔으니까 상대론적 인과율이 이 솔루션에도 잘 발현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푸리에 모드 분해를 하는데요. 평면파 다룰 때는 공간 방향, 시간 방향을 동시에 푸리에 모드 전개를 했는데, 그래서 웨이브 벡터 K라는 거를 4벡터로 썼는데, 지금은 저 소스 쪽이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작전을 바꿔서 일단 소스 쪽을 푸리에 변환을 하는데 시간 방향만 푸리에 변환을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타임 방향 푸리에 모드가 여러 모드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써질 수 있지만,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한 번에 푸리에 모드 하나씩만 보고 나중에 다 도로 더하는 걸로 계산 방향을 잡고요. 저 위에 그린 펑션으로부터 나온 일반적인 포뮬라에다가 이 타임 방향 푸리에 전개한 거를 대입하면 retarded time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간단하게 분리가 되죠. 익스포넨셜 위에서 마이너스 i 오메가 t 하고 그다음에 i k x 프라임 사이의 거리, 그런 식으로 적힙니다. 여기 오메가도 나오고 k도 나오고 해서 정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전혀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기 k랑 오메가는
광속의 1이라는 단위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값입니다. 공간방향 K는 사실은 공간방향 벡터로 적어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우리 이 멀티플 익스펜션 계산하는 데서는 주로 절대값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근사를 전혀 안 쓴 계산 전개였고요. 이제부터는 근사를 좀 쓸 텐데 근사의 전제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소스가 천천히 움직인다. 그다음에 소스와 디텍터 사이가 거리가 굉장히 멀다. 그 거리에 비해서 소스는 한 지역의 좁은 구역에 갇혀 있다. 라는 가정을 할 겁니다. 대충 어설프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소스가 한 지역에 있고요. 소스의 중심쯤에 해당되는 점을 전체 좌표계의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X'은 작은 원점 기준으로 작은 범위에서 움직이고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지름에 해당되는 값을 대문자 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텍터의 위치는 같은 좌표계에서 X라는 벡터로 표시를 하고 X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보다 훨씬 크겠죠. X의 절대값을 소문자 R로 표시를 하면 D보다 R이 큰 건 이 그림에서 확실하고요. 소스가 천천히 움직이면 이 길이의 계층 구조에서 중간에 변수가 하나가 더 들어오는데 이 소스가 발생시키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디텍터까지의 거리 R보다는 훨씬 작고 소스의 크기 D보다는 훨씬 큰 그런 계층 구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와 람다와 R 사이가 분리가 되는데 이 파장이 길다는 게 소스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보기 쉬운 게 소스의 속도라는 게 D의 각속도 오메가를 곱한 거랑 맞아 떨어질 텐데 전자기파는 오메가랑 K랑 파장 람다랑 다 바로바로 비례하잖아요. 2파이 정도 팩터 빼놓고는. 그래서 속도가 광속보다 훨씬 작다는 거는 D 값이 람다 값보다 훨씬 작다라는 것과 바로 일치하는 사실이죠. 제가 쓴 걸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D와 람다 사이는 부등호가 2개고 람다와 R 사이는 부등호가 4개인데 그만큼 더 로그 스케일에서 거리가 멀다는 뜻인데요. 사실 이 R이라는 거리는 천체 물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아주 큰일이 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근사가 조금 덜 정확한 근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 하에서 본격적으로 다극전개, 멀티플 익스펜션을 해보겠습니다. 소스로부터 포텐셜을 계산하는 적분식에서 분모에 들어오는 x-x' 절대값 분의 1도 근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고 익스포넨셜 팩터도 근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분모에 들어오는 팩터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같은 걸로 비교적 정확히 여러 오더 전개도 할 수 있지만 1/r이 이미 워낙에 작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그리고 뒤에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볼 레디에이션에서 나오는 파워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감안을 하면 굳이 여러 오더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리딩 1/r만 취해도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익스포넨셜 위에 들어오는 ik 곱하기 x 빼기 x 프라임 절대값 저 컨비네이션은 리딩 오더만 취하면 좀 부족하고요. 한 오더 정도 더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x 절대값이 x 프라임 절대값보다 훨씬 크다는 전제하에서 x 방향 유닛 벡터를 n 햇이라고 표시를 하면 n 햇과 x 프라임에 내적한 값이 리딩 코렉션이 되고요. 더 작은 것들도 있지만 일단은 생략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근사 범위에서 k 곱하기 x 프라임이 이미 값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저 익스포넨셜을 테일러 전개를 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x 프라임에 대해서 리니어한 텀은 이렇게 적히고 쿼드라틱한 텀도 적을 수 있고 큐빅 이상의 텀도 쭉 적을 수 있고요. 적분에 들어가는 건 x 프라임이고 x 자체 내지는 x의 절대값인 저 r이라는 변수는 적분 밖으로 다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 다극전개 근사 범위 안에서 포텐셜에 대한 포뮬러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모든 구면파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인 앞에 붙은 오버올 팩터를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적분을
근사적으로 여러 텀으로 분해해서 하는 거는 소위 멀티폴 모먼트라는 걸로 다 요약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A는 4벡터 인덱스고요. 0, 1, 2, 3. 0은 시간 방향, 1, 2, 3은 공간 방향. 이 M은 위에서 X'에 대해서 전개를 했을 때 X'에 대한 폴리노미얼 오더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추적하는 자연수예요. 0 또는 양수. 그래서 그냥 QMX'이라고 적고요. 컨벤션을 어떻게 맞췄냐면 X'에 대해서 전혀 의존하지 않는 걸 Q0라고 정의를 했을 때 Q0는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를 했고요. Q1은 저 위에서 적은 대로 -i n hat X'을 바로 비례하도록 했고 쿼드라틱 이상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K의 파워가 X'의 파워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디멘션이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K에 대한 파워는 미리 앞으로 뽑아버렸습니다. 이 식을 보면 저 4벡터 인덱스 A는 저 멀티폴 인덱스 M과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시공간 4개 성분을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4번에 걸쳐서 계산을 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노력을 절약할 방법이 있는데요. 그 논의에서 하나 눈치를 채고 넘어가면 좋은 게 우리가 지금 이중으로 근사를 하고 있잖아요. R이 크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D, 여기 D는 소스의 물리적인 크기요. KD가 작다라는 것도 역시 멀티폴 전개의 가정 중에 하나인데 이 KD에 대한 파워 카운팅이 이 멀티폴 모먼트에 들어오는 M이라는 인티저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소스가 느리다는 거, 광속에 비해서 느리다는 사실 때문에 시간 방향 성분 하나랑 공간 방향 성분 하나랑 이 멀티폴 오더 따지는 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왜 그러냐면 J는 대략 차지 덴시티 곱하기 속도쯤 되고요. 속도라는 게 대략 소스의 사이즈에다가 프리퀀시쯤에 대응이 되죠. 근데 프리퀀시나 웨이브 넘버는 다 그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지 덴시티에 비해서 커런트 덴시티는 KD의 파워를 하나 더 끌어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 방향의 n번째 멀티폴 모먼트랑 시간 방향의 n 플러스 한 번째 멀티폴 모먼트가 이 KD 파워 카운팅에서 같은 오더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때 하나 연결 안 되고 따로 노는 놈이 생기죠. 그러니까 Q의 이 멀티플 모먼트 시간 방향에 M도 0인 놈은 M 값이 하나 작은 게 더 이상 없으니까 공간 방향이랑 연결이 될 수가 없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차지 덴시티의 제로스 오더 멀티플 모먼트에 해당되는 레디에이션은 어차피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 차지 덴시티의 제로스 오더 모먼트라는 거는 그냥 차지 값을 적분을 하는 거고 그건 토탈 차지가 되고 토탈 차지는 소스가 어떻게 움직이든 로컬라이즈 돼 있는 상태라면 값이 변할 수가 없죠. 소스에 속해 있던 차지가 어디 멀리 도망을 가버리면 차지 값이 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로컬라이즈 소스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차지 값은 전혀 변할 수가 없다고요. 전혀 변할 수 없다는 거는 시간 방향 후리에 모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프리퀀시가 0인 것만 남고 그렇지 않은 모드들은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프리퀀시가 완벽하게 0이면 그건 레디에이션도 아니고요. 차지 덴시티의 제로스 오더 멀티플 모먼트는 값은 0은 아니지만 레디에이션에는 전혀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